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원래 같으면 친구들 집에 막 초대해서 파티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같이 맛있게 먹는 타입인데 이번에는 한 명도 초대하지 못했어요. 진짜 여유가 없어서 약속을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남편이 회사를 쉬니까 그때 그냥 맛있는 거나 같이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도 갈 생각입니다. 예매를 이미 해놨어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니까 그래도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 즐기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좀 바쁘고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가지 않으면 좀 아쉬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특히나 우리 팟캐스트는 한국어 팟캐스트니까 한국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한국에 처음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요즘의 한국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해 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즐겁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들 알겠지만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옛날부터 축하하던 그런 한국의 전통 명절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꽤 특별해요. 물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여기저기 반짝반짝 예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날 쉬기 때문에 이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근처에 있는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날 쉬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베트남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던데 베트남도 이런 동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 동양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날 잘 쉬지를 않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크리스마스 날 쉽니다. 물론 홍콩이랑 마카오 같은 그런 중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쉰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쉬는 게 이 동양 나라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한국만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렇게 쉬게 된 걸까요? 이거를 알아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한국의 역사를 조금 봐야 돼요. 한국은 옛날에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었죠.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이 됐을 때 일본이 딱 나가고 한국이 자유를 얻었어요. 이거를 해방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방이 된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국을 관리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한국 안에는 아직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거를 정부라고 부르죠. 이때는 한국에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때 잠깐 들어와서 한국을 관리해 줬었어요.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크리스마스 날 모두 쉬었던 거고, 그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도 같이 그냥 크리스마스 날 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도 나중에 정부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생기고 대통령도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을 한국어로 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냥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아주 깊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깊이 믿는 거를 독실하다라고 말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여태까지도 크리스마스 날 쉬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날 계속 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전통적인 기독교 나라는 아니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나라, 미국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던 겁니다. 한국이 해방됐을 때 아직 정부가 없어서 미국이 한국을 관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방이 되기 전부터 미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사였는데요. 이 선교사가 뭐냐면요.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던 거예요. 대부분 사실 강한 나라 사람들이 약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약한 나라에서 뭔가를 뺏으려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나라의 뭐 땅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뭐 물건이나 사람들을 뺏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은 뭔가 뺏기 위해 들어왔다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전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냥 뭐 말로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유나 밀가루 이런 먹을 것들을 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이렇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뭐 학교나 병원 이런 것들도 많이 세워줬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대학교들 있죠. 연세대학교랑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도 다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만들어준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에는 어학당도 있어서 어쩌면 제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서 여기 어학당 다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다들 아시나요? 이 병원도 굉장히 큰 병원인데 이것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어준 병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과 기독교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 신자들도 참 많죠. 그리고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야경을 보다 보면 빨간 십자가가 정말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국의 특징 중 하나가 됐죠. 물론 지금 와서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좀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잔소리를 더 받는 느낌? 조금 더 위로를 받기보다는 조금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책임 같은 거를 더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물론 기독교나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더 해보자고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기로 했으니까 크리스마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아직 일본에게 지배를 받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걸 편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거나 영어를 쓰거나 하면 일본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있게 됐어요.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학교랑 병원 이런 것들을 세워줬다고 했잖아요. 이때 세운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며주고 그리고 산타클로스로 분장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물건들이었겠죠. 이 물건들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기독교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때는 밤에 밖에 돌아다니는 게 금지였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좀 충격이죠. 통금 시간이라고 해서 밤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밖에를 돌아다니면 안 됐었어요. 밖에 돌아다니면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던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좀 봐줍시다 하고 나라에 부탁을 했어요. 정부에게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만큼은 좀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의 말도 편하게 오케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기독교 신자들이 다들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딱 12시가 돼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거기서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불러줬대요. 이거를 새벽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새벽송을 불러주는 걸 새벽송 문화라고 한대요.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 남편이 어릴 때 이런 새벽송을 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새벽송을 다니는 거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막 화려한 이벤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와 관련된 굉장히 홀리한 성스러운 날로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요즘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홀리하다기보다는 좀 로맨틱한 느낌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발렌타인데이 같은 그런 커플들의 날보다도 이 크리스마스 날이 좀 더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크리스마스 날을 많이 챙기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까 챙기기도 쉽겠죠? 이렇게 홀리했던 크리스마스가 어쩌다가 이렇게 로맨틱한 커플들의 날이 됐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피곤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설날과 추석 같은 큰 가족들의 명절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족들 얼굴 보는 건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조금 피곤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공감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만약 가족들이 좀 멀리 산다면 그 가족들 집에 가는 것도 조금 피곤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동만 해도 좀 피곤해져요. 그리고 특히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가봐야 되는 집이 두 곳이 생깁니다.
네, 저희 부모님 집이랑 제 남편의 부모님 집. 저희 부모님 집은 친정이고 남편의 부모님 집은 시댁이죠. 여기를 둘 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해도 사실은 좀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집들은 명절 때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음식들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져요. 다행히도 우리 시댁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이런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면 저는 어쩌면 명절 때마다 팟캐스트를 한 번씩 쉬어가야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요리들도 잔뜩 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다 빠져서 그날 쉬지 않으면 몸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절 때 가족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니까 가족들을 만나러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데이트 상대를 안 데리고 가면 잔소리를 엄청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바로 홀리데이트라는 영화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족들이 너 연애 안 하냐 이러면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남녀 주인공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서로의 집에 가서 각각 애인이 되어주자. 가짜 애인이 되어주자. 이런 말을 하는 영화이죠. 원래는 둘이 크리스마스 때만 애인이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둘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진짜 애인이 되는 약간 그런 뻔한 스토리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이 명절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만큼이나 나를 신경 쓰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는 건 맞지만 또 이렇게 너무 챙겨주다 보면 피곤함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미 1년에 2번 이런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고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약간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가서 거기에 가까운 가족이랑 마을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된다면 그게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내가 다니는 작은 교회 이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가족 교회를 가야 된다면 그게 조금 또 다른 하나의 명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만큼은 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좀 나를 많이 아는 그런 큰 교회에서 지내기보다는 밖에서 나의 연인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편하게 즐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마케팅과 드라마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이잖아요. 이날만큼은 정말 푹 쉬고 싶고, 제대로 놀고 싶고, 또 올해도 끝나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보다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나에게 돈을 좀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는 돈을 좀 더 편하게 씁니다. 좀 더 편하게 지갑을 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TV에서 크리스마스 날 여러 가지 광고를 하게 되죠. 특히 크리스마스는 어쨌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뭔가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를 앞세워서 이날 고백하세요. 이날 이 아름다운 커플링과 목걸이를 사서 고백하세요. 연인에게 선물하세요. 이런 광고들을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도 이 반짝반짝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쓰기가 딱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진 고백신, 키스신 이런 거 만들 때 이 배경을 크리스마스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드라마들이 이 크리스마스 하면 커플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던 거고 이거를 계속 본 한국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커플의 날, 뭔가 로맨틱한 날,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딱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9월 17일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9월 17일이 고백데이거든요. 왜 9월 17일이 고백데이인지 아세요? 9월 17일에 고백을 해서 그때부터 사귀면 크리스마스 날 딱 100일이 된대요. 이거 누가 처음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는 뭔가 커플의 날, 연인의 날, 이런 이미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런 고백데이 같은 것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당연히 커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니까 솔로인 채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그것도 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 크리스마스 합쳐서 솔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짜 솔크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번에도 솔크네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나 아직 프리다 애인이 없다 이런 거를 어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 와서는요 옛날만큼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 꼭 커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광고에서도 이제는 크리스마스 날 고백하세요. 이렇게는 잘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 드라마나 옛날 광고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좀 촌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꼭 커플이 돼야 된다.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약간 신뢰라는 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촌스럽다는 느낌도 있어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광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냥 특별한 날이니까 연말이니까 고생한 나에게 선물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이때 딱 그 분위기를 즐기기 좋은 게 역시 디저트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그 크리스마스 디자인으로 디저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 케이크 집에서도 이런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좀 고급진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도 엄청 비싼 크리스마스 에디션 케이크들이 많이 나옵니다. 케이크가 좀 크리스마스 날 즐기기가 딱 좋잖아요. 먹어서 없어지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딱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그 테이블 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 올라가 있으면 진짜 이 테이블이 예뻐 보이거든요. 딱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래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하나 사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디자인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약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하나 있어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모든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하나씩 주기로 했대요.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케이크는 하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남편이 얼마나 맛있는 케이크를 들고 올지 좀 기대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날에는 이제는 좀 꼭 커플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편하게 즐기는 게 제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참 화려하고 멋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날 특별하게 잘 지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계획이든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대로 즐겁게 편안하게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쉬는 거든지 간에, 뭐 어디 놀러 가는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계획도 정말 궁금하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디스코드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닥복닥 스피킹 클래스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진짜 한국인들의 대화를 제가 담아볼 생각이니까요. 이 에피소드만 듣지 마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스피킹 클래스의 대화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로 고맙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